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을 엮으려 치밀한 시나리오를 짰다는 살벌한 수사 보고서가 드러났습니다. 구속영장이 막히자 대북 송금 조작으로 타겟을 바꿨고 수원지검 안에서 김성태의 은밀한 주주총회까지 열어줬다는 경악스러운 팩트. 권력을 위해 법치를 유린한 검찰 독재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이 거대한 조작 게이트의 파장과 윤석열 내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지 매불쇼에서 충격적 소식과 함께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7개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정치검찰 7개 사건. 네. 근데 7개 중에 2개는 문재인 정권 때 사건이고 5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인데 마지막에 이제 재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게 왜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12.3 내란을 일으킨 틀을 이렇게 좀 통시적으로 한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나와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자세하게는 아니고 간략하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득력이 있는지 우리 한번 우리 관객의 입장에서 한번 지켜보죠. 냉정하게 평가해야 돼요. 냉정하게 해야죠 우리가. 예. 집중해서 들어야겠다. 네네. 1번 자료를 보시면 1번.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윤석열의 이재명 제거 타임라인 이거 굉장히 이제 간략하게 비약적으로 중간중간 뭐 있는데요. 일단 23년 2월 2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중앙지검이 뉴스타파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만듭니다. 예, 이게 안 알려진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말씀드린 건데 뭐에 대한 수사 보고서예요? 이거를 이제 수사 보고서의 제목을 보시면 2번 자료 2번. 뭐에 대한 건지. 뜬금없이 뉴스타파에 대한 거를 만드는데 수사 보고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 파일 네. 관련해서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 영상에 대한 녹취록 분석을 해가지고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요. 대장동 부실 수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2년 3월 6일에 그러니까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가 네. 김만배와 친왕님이 만나서 대화한 녹취록 녹음 파일을 보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도를 했는데 뜬금없이 이거를 왜 만들었나라고 봤더니 8일 후인 2월 10일에 타임라인을 다시 보여주시면 네. 중앙지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2번째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대장동 관련이었어요 당시에. 네. 대장동 위례 성남FC 하나로 묶여갖고 지금 재판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조사를 하는데 이때 이재명 대표가 미리 진술서를 써서 낸 다음에 모든 진술을 거부했어요. 진술을 거부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3번 자료 보여주시면 피의자 신문조서. 네. 이건 윤석열 검찰이 만든 겁니다. 제2회 성명 이재명. 그래갖고 2023년 2월 10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27호 조사실에서 등등등 해서 저희 김영석 검사 있죠. 네. 김영석 검사 누군지 아시죠? 남욱 변호사한테 내가 너의 배를 갈라서 장기를 적출할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이러면서 거의 반 협박했던 그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이제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사를 하는데 제가 8일 전에 그 수사 보고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사 보고서의 내용이 여기 질문에 등장합니다. 질문에 등장하는데 7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7번 자료를 보여주시면 요거는 좀 곽수환 씨가 읽어주면 좋겠는데요. 피의자는 진술서에서 김만배가 공산당 언급이나 욕설을 했다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는 김만배가 2021년 9월 15일 신앙님과 녹취를 한 후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하여 보도되었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피의자도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달라고 홍보했던 녹취록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관련 기사 및 블로그를 제시하는데 그 블로그가 지금 김만배 등 이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썼던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 뜻이 뭐냐면 당시 김만배가 공산당이라고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김만배 신앙님 녹음 파일에서 이재명 시장은 공산당이다. 그러니까. 씨알도 안 먹힌다 이거지. 씨알도 남은 씨알도 안 먹힌다고 김만배는 공산당이라고 그랬는데 너 이거 알고 보니까 김만배랑 짜고 니네가 이거 만든 거 아니야? 조작한 거 아니야? 그렇게 갖고 대선 3일 전에 터뜨린 거 아니야? 이런 취지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건데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6번 자료 보여주시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가지고 네. SNS를 했어요. 보이시죠?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널리 알려주십시오. 네. 적반하장 후한무치 이 생생한 현실을 우리가 언론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죠.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뉴스타파가 매체가 작기 때문에 네. 이런 사실이 나오자 알려달라 했는데 그 당시에 검찰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김만배와 신앙님을 일부러 만나게 한 다음에 이재명이 녹음을 하게 한 다음에 그거는 그러니까 이 보도되기 5달 전이에요. 5달 전에 짜고 녹음을 시킨 다음에 대선 3일 전에 터뜨리게 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지. 검찰이 그렇게 봤다는 검찰이 거야. 이렇게 보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재명 당시 후보를 선거 결과를 조작한 악질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나와요. 여기. 오케이. 5번 자료. 5번. 여기 또 이제 이날 검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자,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져 2021년 9월 14일 피의자가 특별 기자회견을 한 바로 다음 날인 2021년 9월 15일 만들어진 것으로 김만배 본인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실사주인 것이 공개되고 혐의 선상에 오르자 만들어낸 사후 증거입니다. 그리고 녹취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김만배는 원래 투자자 20명을 모집해 천화동인 1호에서 18호를 팔려고 했는데 성남시가 너무 유리한 조건이어서 투자자가 없었다는 등 객관적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거짓 발언을 해가며 자신과 피의자 입장을 변호하는 취지입니다. 이런 김만배의 녹취 발언이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1년 9월에 대선 후보였을 때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자 네가 김만배를 조종해가지고 만든 사후 증거다. 그게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했다. 너도 공범이란 취지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실제 내가 당사자면 이거 진짜 네. 돌아버릴 것 같아. 그게 잘 보세요. 답변을 지금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답변 보시면 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사 받아보잖아요. 네. 질문 한 400개 하거든요. 이날. 네. 꼭지 돕니다. 와, 난 진짜 너무 말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니까 엄청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4번 자료를 보시면 여기 계속 물어요. 답변을 얻어내려고. 끔찍해. 한번 읽어주시죠. 자, 피의자는 대장동 사업에 관한 공개 해명 발언을 하면서 이성문의 19년 1월 성남시가 공산당 같다고 언급한 증언이나 22년 3월 6일 공개된 김만배의 21년 9월 녹취록 발언을 누차 언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욱에 의하면 김만배로부터 공사와 성남의 뜰이 싸우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들었고 이성문 증언이나 김만배 녹취록은 그처럼 싸우는 외관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남욱한테 다 자백을 받았어. 남욱에 의하면 네가 시켜가지고 공산당 그 프레임을 만든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고로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 관련 보도를 한 뉴스타파 한상진 김용진 기자나 저나 당시에 검찰은 어떻게 봤냐면 이재명과 짜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떨어뜨리고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협조를 하고 모의를 했다. 요 시각으로 이재명 대표를 불러다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다시 타임라인으로 돌아가서 네. 이렇게 조사를 두 번째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6일 후에 6.15. 2월 16일에 이 조사 6일 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대장동 사건으로. 근데 이게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됩니다. 부결됐어. 그 실질심사를 못했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대장동 사건이 끝난 거예요. 대장동으로는 이제는 어려워. 끝난 거예요. 끝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보세요. 지금 2023년 2월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원지검이 2월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에 착수를. 야 대장금이래. 대장동으로는 야 텄어. 야 대북 송금으로 간다. 그러니까요. 오케이. 사건을 조작해서 완성을 어느 정도 시켜요. 네. 시켜놓은 다음에 9월 달부터 언론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5개 언론사에 대해서 9월 7일에 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검이 강백신 팀장을 해가지고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발족하고 뉴스타파는 사형에 처해야 하고 국기문란 사범 어쩌고저쩌고 김기현이고 난리치잖아요. 난리 났었지.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유일인 방심위원장까지 나서가지고 청부민원 사건이고 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편은 사과까지 했어요. 네, 사과
사과까지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예. JTBC도 저에 아이, 대해서 그 얘기를 그만해. 사과 방송을 하고 그만해, 했는데 문지호. 난리 났었어. 근데 왜냐하면 언론이 일단 입틀막을 시켜버린 그러니까 거야. 당시에 하여튼 9월 그리고 수사팀 발족하고 일주일 뒤인 9월 14일에 저랑 한상진 뉴스타파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4일 뒤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대북 성공으로 치는 거야. 네. 맞아. 이게 그러니까 대북 성공으로. 저는 이거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재구성했지만 제가 보니까 얘들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만 없어지면 네. 되는 거야. 모든 것은 이재명이고 언론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야, 나 우리 2차 일단 구속영장 청구 지기 전에 야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2번이나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다들 그랬잖아요. 그때. 그랬었지. 여론이 그랬어요. 그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단 입틀막 언론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한 겁니다. 근데 얘들의 예상이 빗나간 게 유창훈 부장판사가 실질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국회에서는 이게 통과가 돼 버렸어요. 근데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됐어 이게. 그렇지. 근데 판사가 기각을 시켜주는 이거는 우리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근데 이날. 그 유창훈 부장판사가 저희 집에 대한 저와 한상지 기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준 판사인데 압수수색? 저희가 나중에 영장을 봤더니 왜 유창훈이 왜 기각을 했지 봤더니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건 다툼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이상한데 왜냐하면 당시에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다 만세를 불러버려요. 검사가 나 진술 회유 진술 세미나 있었고 이걸 폭로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이걸 판사가 본 겁니다. 그걸 봤어. 네, 원래는 이화영의 진술만 봐서는 아닌데 이화영이 실제 진실은 이렇습니다로 폭로를 하니까 야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 제가 말 바꿨잖아.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고 당시에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를 못했던 상태예요. 왜 이화영이 말을 바꿔가지고 기소를 못했던 상태니까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야 니네 기소도 못한 걸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장동에다가 대북 송금 플러스 백현동 사건을 붙인 거예요. 백현동 사건도 우리 말 많잖아요. 그 뭐 식품연구원 부지를 많이 했잖아. 많이 했지. 근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때 유창훈 부장판사 기각을 안 시키고 만약에 구속이 됐잖아요. 그럼 비상계엄은 안 일으켰을 것 같아요. 만약 왜? 그렇게 됐다면. 목표 완수. 자, 이재명을 제거하는 데만 이제 관심이 모든 있었던 관심이.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제거 실패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다시 타임라인을 보시면 검찰이 실패하자 윤석열이 검찰을 버립니다. 야 검찰 안 돼. 검찰 안 돼 이제 군으로 간다. 11월 6일에 여인영, 곽정국, 이진우를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란 특검이 발표한 게 2023년 10월경부터 비상계엄을 마음먹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맞아. 앞뒤 맥락을 하나도 없이 발표하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제거하려다 실패하자 야 한동훈 이거 안 되겠네. 한동훈 이 새끼만 믿고 있었는데 안 되겠네 해서 사령관들을 자기 측근들로 임명한 다음에 다음 달인 12월 21일에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시킵니다. 그거는 요거는 난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나중에 제가 왜 알게 됐냐면 네, 요건 아닌 것 같아. 윤석열의 최측근이 누군지 이름만 말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들어보니까 물론 그분 한 분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랑 영수회담도 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의지가 있었대요. 근데 한동훈이 옆에서 하지 말라. 자기가 처리하겠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뜯어 말려가지고 못했다고. 이건 최측근입니다. 구속시킬 자신 있다고? 네, 한동훈이? 구속시킬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그건 법무부 그랬을 장관 것 같아. 사퇴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가잖아요. 난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보는 그때 거야. 김건희가 반대했던 거 아시죠? 바로 갔거든 비대위원장으로. 그때 김건희가 강력 반대했습니다. 김건희가 안 된다고. 네, 안 된다고 강력 반대를 했어요. 아 그래. 근데 그때 하여튼 그런 게 있고 한동훈으로 안 되니까 군을 동원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더 좀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이듬해인 1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덕도 테러 사건. 테러가 있었잖아. 근데 이거는 배우가 누군지 지금 밝혀지지가 않았고 네. 지금 다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그냥 미쳐가지고 혼자 미친 짓을 한 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지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여인영이나 뭐 곽종근, 이진우 지금 뭐 특히 여인영은 방첩사령관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정보사도 있고 뭐 해서 정보사, 국정원, 방첩사가 이 사건에 개입을 했는지 아니면 뭐 대통령실이 했는지 요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봐야 됐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일단은 윤석열은 자기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동원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뭐 그렇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실패했지. 완전히 두 실패. 번째 영장 청구는 부담이 되니까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언론에 대한 언론.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다. 매우 합리적으로 봅니다. 저는. 그건 합리적인.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까 그 검사들의 그 질문 봐봐. 이게 왜 이러냐. 내가 수사도 하고 내가 기소도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기소의 정답지를 이미 다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하지. 거기에 맞춰서 수사가 그렇지.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중수청 수사관이라면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를 공소청에 올리면 공소청 에라이 에이, 쓰레기 그렇지. 같은 놈아 이건 못 바로 한다니까. 아웃될 거 아니야. 이런 거 막자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 됐지? 그럼. 맞아. 딴 데서 딴 얘기. 야, 이씨. 근데 뭐 하는 이미 짓이야. 그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우리 전편에서 이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방어하고 그랬는데 이미 이런 과정 속에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으로 이미지가 더 맞아요. 씌워졌어요. 네, 그건 뭐 맞습니다. 저는 그 예. 일련의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떤 플래닝과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본인이 그런 특수부 그런 능력이 있는 특수부 검사고 법무부 한동훈 장관 시킨 건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7개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3월 말부터 지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법무부의 감찰 자료까지 다 공개가 됐잖아요. 네. 지금 그 내용이 다 공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요. 원문 보시면. 예를 들면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그룹 회장이잖아요. 실질 사주인데 주주총회를 해야 돼. 주주총회를 해야 되는데 나 감옥에 있잖아. 구속돼 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자기 부하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주주총회 준비해야 되니까 누구 수원지검으로 오라 그래. 거기서 총을. 진짜로. 와 이거 미친 거 왜냐면 아니야? 주주총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 지금 보도 안 나왔죠. 와 진짜 너무 열받는다. 이런 내용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김성태를 만납니다. 실제로도. 아니 무슨 우리가 그 필리핀 마여강 얘기할 때가 아니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묘령의 여자가 뭐 생일 케이크 들고 생일 파티를 했다는 거 이런 거 등등은 실제로 다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니라 영화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서 다 벌어지는 일인데 이게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저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정도는 국정조사 하지 말고 정성호 장관이 지휘해서 공소 취소하면 되죠. 왜 부담이 없냐면 이재명 대통령 제3자 뇌물 사건에서 뇌물을 줬다는 김성태를 송병훈 부장판사가 공소 기각했잖아. 공소 기각해버렸잖아요. 끝났잖아. 그리고 다음 주에 이화영에 대해서 판단하겠다고 그랬어요. 맞아. 만약에 이화영에 대해서도 당신도 공소 기각. 그럼 누구 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뇌물을 줬다는 김성태를 공소 기각했어. 이재명의 공범 이화영을 공소 기각했어. 그럼 이재명 대통령 혼자 재판받나요? 말이 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올 텐데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이게 이 정도 나오면 정성호 장관이 결단을 하시면 된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국민적인 여론과 이해가 됐잖아요. 이런 자료나 이해 없이 갑자기 공소 취소하겠다면 욕을 하겠지만 뭐 그럴 수 있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사건만큼은 국정조사 하지 말고 네. 법무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문제는 이런 얘기를 이 매부쇼만 다루지 네.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연어술 파티 조작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질 않아요. 그런가. 그래서 나는 국정조사도 한 방편이 된다고 봐. 알리는 여론 환기 차원에서는 안 하잖아. 안 해. 안 해. 그래서 나는 그것도 물론 이제 방법론은 뭐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뭐 또 하나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어쨌든 이번 국정조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가 나오면 종편이고 뭐고 보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 그리고 아마 최대 주인공은 제가 예측하기로는 남욱 변호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남욱에 따르면 공산당 발언 당신이 만들었다면 요거잖아요. 남욱에 따르면 남욱에 의하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작 유동규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3인송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욱 변호사가 있고 정민용 변호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까지 이 세 사람이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키맨이다. 나는 좋다고 봅니다. 그건 뭐 개인 생각입니다. 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게 참 네.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 네. 어마어마하게 높고 네. 그런데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이 생각이 또 아직도 분분하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니까 오늘 정청래 대표가 3월 안에 보안 수사권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좀 전에 김승원 의원 근데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정리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승원 의원이 안 그래도 저 TBS 라디오 봉인해제 나와 물어봤습니다. 예. 의원총회에서 정한 걸 뒤집을 수 있나요? 했잖아. 절대 못 뒤집습니다. 아, 그럼 보안 수사 뒤집힐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요구권으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그건 높다고 봐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아니 그렇진 않아. 되지, 근데 되겠는데. 정부 네. 입법안이기 때문에 이건 또 총리실의 의지가 또 중요하죠. 그게 아니라요. 보안 수사권은 공수처나 중수청 거의 설치법에 있는 게 아니라 형법에 맞아요. 형사소송법 따로 나와 있잖아요. 네, 따로 나와 고쳐야 되는 있잖아요.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저 의원총회에서 정했으니까 당론으로 정했으니까 정했는데. 네, 그게 뒤집힐 확률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요. 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것도 좀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런 토론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봉지욱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